안녕하세요. 은퇴자산 만들기 재테크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노무니 노예 해분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도 이제 쉬는 날이네요. 쉬는 날에 그 개별 주식보다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2026년 한국은 선진국 금융시장으로 가는가? WGBI를 확정을 하고 MSCI와의 선진국 지수 편입은 어디까지 왔나?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2026년에 한국 금융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주가 상승이나 경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글로벌 자금의 흐름 자체가 구조적으로 바뀌는 사건이 시작되고 있어서 금융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제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채권은 이미 선진국 지수로 들어갔고 주식은 선진국 진입을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미 확정된 변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변화, 그리고 투자자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 드리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구조가 바뀌는 2026년 한국 금융시장에서 체질 개선의 원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채권 시장에서는 FTSA 러셀의 세계 국채 지수, 즉 WGBI의 편입이 확정됐고, 주식 시장으로 보면 MSCI 모건 스탠리 증권이죠. 인덱스 선진국 지수의 편입을 추진 중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사건입니다. 하나는 확정된 거, 하나는 진행 중인 거, 그리고 투자 전략. 그 중에서 먼저 WGBI 그 편입 지수의 편입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WGBI 이미 확정된 이벤트인데 한국의 국제시장이 세계 3대 채권 지수 중 하나인 FTSA 러셀의 WGBI에 정식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편입 일정은 2026년 4월에 시작을 해서 2026년 11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약 8개월 동안은 단계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목표 비중은 2%입니다. WGBI는 약 2에서 3조 달러 규모로 자금이 추정되는 글로벌 벤치마크입니다. 국내 증권사 및 국제투자은행 추정치에 따르면 한국어로 유입될 자금은 약 50조에서 90조 원 규모로 분석됩니다. 이건 단기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구조적 자금의 유입입니다. 자, WGBI 편입의 장점을 한번 볼게요. 먼저 국채금리의 안정이죠. 외국인 수요가 늘어나면 장기금리 하락 압력이 생깁니다. 이는 기업의 차입 비용이 감소가 되고 투자 환경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원화 수급 개선인데 채권 매수를 위해 원화를 계속 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했던 환율의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 신뢰도 상승이죠. 글로벌 선진 채권 시장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상징성이 큽니다. 네 번째는 코스피가 간접의 수요인데 환율의 안정은 외국인 주식 매수 환경을 개선시키고 특히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증권주하고 최근에 그 배당주의 수익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되죠. 증권주는 오히려 더 많이 올랐는 것 같고, 이게 자본시장에서의 이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 즉 그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기업 밸류 개선, 그리고 상법 개정과 함께 이 해외에서의 그 간접적인 아이템들도 있는데 이게 바로 WGI 편입과 MSCI의 편입입니다. 다음 볼게요. 자, WGBI의 편입에 리스크도 있습니다. 글로벌 위기 시 자금의 유출이 가속화될 수가 있고 외국인 비중이 높을수록 글로벌 위기 때 유출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해외 금리의 민감도 증가, 즉 미국 연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 금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도 확대가 될 수가 있죠. 리스크가 온오프 국면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좋은 자금은 들어오지만 글로벌 변수에는 더 민감해질 수가 있죠. 자, 다음 MSCI 볼게요. 현재 한국은 MSCI의 신흥시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선진국 지수 편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MSCI는 매년 6월에 시장 분류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2026년 6월에 관찰 대상으로 지정의 가능성이 있고 2027년에서 2028년에 선진국 지수의 편입 검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아직은 가능성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제도 개선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진행 중인 그 제도 개선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자, 정부가 준비 중인 거, MSCI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시장의 접근성이죠.
정부는 다음을 개선 중입니다. 첫 번째는 외환시장의 그 24시간 개장 확대, 즉 글로벌 투자자가 실시간 한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중이고요. 마찬가지로 영문의 공시 확대, 즉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문 공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투자 접근성의 개선인데 계좌 개설을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또 결제 한전 절차의 국제 표준화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기획재정부와 그 금융위원회는 외환시장의 구조 개선 그리고 공시제도 정비 등을 통해 MSCI 요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MSCI에 편입이 됐을 때 파급력을 한번 볼게요. 만약 선진국 지수에 확정이 된다면 대규모의 자금 이동, 그리고 이머징 마켓의 자금 일부 유출, 그리고 다이렉트 마케팅의 자금 대규모로 유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그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했다는 건 자본시장에 대해서 신뢰를 가진다는 얘기고, 이것은 바로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 즉 한국의 기업 가치나 한국의 주식시장의 가치를 다시 컨펌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퍼하고 PBR이 상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신흥국에 그 구조적으로 들어왔던 이 할인의 요소, 즉 그 한국 시장의 저평가에 대해서 할인의 요소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이 자금의 핵심은 자금의 질인데 이게 단기 투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장기 안정자금의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에 WGBI하고 MSCI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WGBI인데 채권 시장은 상태가 확정이 됐고 시점은 2026년부터 2026년 4월에서 11월까지 자금이 유입이 될 거고요. 자금 유입 자금의 규모는 약 50에서 90조 원 정도 됩니다. 주식시장은 현재 MSCI 그 선진국 지수 편입을 준비 중이고 시점은 약 2026년 6월에 관찰 대상으로 포함되는 게 우선 핵심인 것 같고요. 아마 이 관찰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이 들리면 국내 자본시장이나 증권시장, 주식시장 전체에 상당한 그 레이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금 규모는 수십에서 수백조 원의 가능성도 있고요. 채권은 이미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 상태고 주식은 현재 도전 중이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자들의 전략을 한번 볼게요. 먼저 그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채권 ETF, 다음에 국채 관련 상품, 원화 강세 수혜주, 금융주, 외국인 수급 민감 대형주 이쪽이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중에서도 원화 강세 수혜주하고 금융주 중에 은행, 증권 이쪽이 상당한 강세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이 올랐긴 한데 자본시장이 리레이팅이 되면서 자본시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틀려졌거든요. 예전에 그 저평가 국면에서 PBR 1.0을 뭐 KB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에서 그 지표라고 얘기하는 PBR이 이미 1.0으로 도달을 했고 이게 외국보다는 상당히 낮지만 상당히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 예전에 PBR은 0.2에서 0.3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주식시장 중에 고배당주, 다음에 금융주, 특히 고배당주에는 금융주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민감한 대형주들, 또 원화 강세에 대해서 수혜주들, 이쪽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중기적인 전략으로는 MSCI의 관찰에 지정이 되면 시가총액의 상위 대형주, 이게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큰 상위 대형주, 이쪽에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하는 우량 배당주들, 그리고 MSCI 편입 비중이 높은 종목들, 이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아주 높은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리스크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미국 금리가 급등의 시나리오를 점검을 해야 되고 달러의 강세에 대해서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대응, 다음에 포트폴리오는 당연히 분산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자, 2026년은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한국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WGBI의 자금 유입은 4월부터 시작이 되고 MSCI는 가능성이 있는 구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두 이벤트가 동시에 작동을 하면 한국 시장은 단순하게 사이클이 아니라 체질 변화 국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를 기회로 보고 있는지 리스크로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당연히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와 금융주는 많이 올랐지만 리레이팅에 맞는 정도의 수준까지 추가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ETF에서도 금융주의 포션을 더 올려야 되겠죠. 한국의 금융시장이 예전에 저평가 국면에서 다시 선진국 지수로까지 이 평가를 받는 이런 멋진 기회들이 2026년, 7년, 8년에 걸쳐서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이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권유가 아니고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노머니 노회본 TV는 장기적인 시각에 의해서 안정적인 자본소득과 은퇴 준비에 도움되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